2011년 스탠퍼드 MBA에 다니던 마이크 캐그니가 동문 3명과 함께 회사를 창업합니다. 아이템은 등록금. 등록금이 비싼 미국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캐그니와 친구들은 저렴한 이자로 스탠퍼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사업을 해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대담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 아이템을 들고 스탠퍼드 졸업생 40여 명을 찾아가 약 20억 원을 투자받았고 이를 재학생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줬죠. 소파이라는 사명도 소셜 파이낸스의 약자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한 핀테크 기업 소파이 지금 읽어드립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스탠퍼드 대학생들이라면 대출금도 문제없이 갚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파이의 차별화 지점은 대출 외에도 대학생들의 니즈를 공략한 고객 친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는 겁니다. 대출자들에게 취업 멘토링 서비스를 해줘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첨삭, 실전 면접 코칭까지 해준 건데요.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은 재학생은 대출 상환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고요. 실제로 4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출 방법도 쉬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찍어서 업로드하면 15분 만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간편화했는데요. 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은 하버드대와 노스웨스턴대, 매사추세츠 공대 등 40여 개 대학으로 확장됐고요. 2015년부터 소파이는 대학생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상품, 개인 신용대출까지도 도입하면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갑니다. 급성장하는 소파이의 잠재력을 투자자들이 놓칠 리 없죠. 2015년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핀테크 업계 사상 최대 투자 금액인 10억 달러, 또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팔란티어의 CEO인 피터 틸로부터 3조 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는데요. 핀테크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가 소파이라고 하니 대장이라 할 만하죠.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한 소파이는 은행을 대체하는 혁신을 꿈꾸며 2017년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도전합니다. Don't bank. SoFi. 모바일 뱅킹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은행업 라이선스까지 신청하면서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마이크 캐그니의 성희롱 스캔들이 폭로된 건데요. 여기에 고위 매니저들의 횡령까지 밝혀지면서 캐그니는 회사를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오히려 소파이에게는 기회가 됐는데요. 바로 소파이를 구원할 새로운 CEO 앤서니 노토가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노토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트위터의 CFO, COO를 역임했던 트위터의 2인자였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앤서니 노토가 소파이로 옮긴다는 소식이 들리자 트위터 주가가 하루 만에 39%나 하락할 정도였죠. 불도저형 리더로 유명한 앤서니 노토, 취임하자마자 회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소파이의 기업 문화를 뜯어고치는 동시에 단순 대출 스타트업에서 원스톱 핀테크 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그렇다면 소파이가 핀테크 경쟁자들 사이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 중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애초부터 탄탄한 고객층을 한정 타겟팅하고 동반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소파이의 주요 고객층은 고학력, 고소득의 20에서 40대인데요. 낮은 금리, 긴 상환 기간, 높은 한도의 대출 상품을 제공해 이들을 끌어들인 거죠. 소파이 입장에서는 이들이 연체하거나 파산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도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신용평가 방법도 남달랐어요. 미국 신용평가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력과 직장 경력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합니다. 재직을 하고 있다면요, 승진할 가능성이나 업무 성과를 보고요.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 중일 경우에는 보유 자격증이나 향후의 급여까지 분석하는데요. 고객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신용도를 심사에 반영하는 거죠. 고객의 미래에 투자하는 느낌인데요. 또 이렇게 확보한 고객에게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도우면서 함께 윈윈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직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재취업 컨설팅이나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파이가 직접 대출자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다른 고객을 찾아서 연결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기까지 하는데요. 기존 은행에선 상상할 수 없던 서비스였죠. 두 번째 비결은 락인 전략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소파이에 묶어두는 거죠.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소파이를 처음 이용하면 취업해서 급여 계좌를 열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용카드 발급을 할 때 놓치지 않고 소파이가 틈새를 공략합니다. 이를 위해 소파이는 금융상품의 숫자를 3배 이상 늘리면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내놓았죠. 대표 상품인 소파이 머니 예금의 경우 높은 이자를 주고요. 계좌 유지 조건도 없애고 ATM 기기 사용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전부 없앴는데요. 레거시 IT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어 비용 경쟁력이 높았죠. 또 급여를 이틀 먼저 찾아서 인출, 결제, 저축,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얼리 페이 체크도 제공하고요. 자동화된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통해 매주 배당금이 지급되는 ETF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무려 수수료가 없다고 해요. 소파이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서 이를 현금이나 암호화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거나 푸시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온 고객에는 계속 리워드를 주면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서비스를 또 업셀링 하는 거죠. 실제로 소파이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이용자 중 65%, 또 소파이가 판매한 전체 서비스의 24%가 기존 고객의 교차 구매에서 발생됐다고 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데 반해서 소파이는 정말 한번 물면 안 놓아주는 느낌이죠. 결국 소파이의 야심은 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소파이 하나로 해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스톱 금융 종합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미국인의 50%는 한 개 이상의 은행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월급 통장은 A은행, 증권 투자는 B증권사, 코인 투자는 C은행 계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여러 은행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노토 CEO는 많은 핀테크가 이를 추구했지만 소파이만 유일하게 해냈다고 말했어요. 이런 차별점이 미국의 MZ세대에겐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 소파이 이용자는 256만 명으로 전년도와 대비해도 113% 여전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향후 10년간 사용자 3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M&A도 했어요. 바로 핀테크 업계의 아마존 웹 서비스로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은행의 결제, 대출, 투자 등 금융 API를 제공하는 파이낸스 테크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 상위 100개 핀테크 회사의 70%를 고객사로 확보했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요. 로빈후드, 차임 등의 핀테크 회사들이 갈릴레오를 써요. 갈릴레오를 인수하면서 소파이는 B2B 금융으로도 마켓 확장이 가능해졌고요. 무엇보다 매출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소파이의 매출 83%는 대출 비즈니스에서 발생되는데요. 갈릴레오를 통해 기술 플랫폼 분야 매출이 늘어나면 대출, 기술 플랫폼, 금융 서비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고른 수익 향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앱에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칫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 보면 수익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거대한 핀테크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결제 시장의 강자인 페이팔의 경우 은행업에 진출한 것은 물론 주식거래 중개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기업 일거드립니다. 초기에 소개했던 스퀘어 역시 가상화폐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요. 로빈후드는 투자 고객에게 하이브리드 예금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소파이가 초기에 독보적인 혁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죠. 소파이는 현재 페이팔, 스퀘어, 로빈후드와 함께 미국 핀테크 4대장으로 꼽히면서 시가총액 13조 원에 넘는 데카콘 기업 대열에 올라섰어요.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해요. 우리가 기업 가치 1조를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데카콘은 100억 달러, 즉 10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직불카드 삼성머니를 출시하면서 소파이를 파트너로 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주목받는 핀테크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파이가 고객의 생애 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점이 특장점이 돼서 다른 핀테크 기업을 제치고 미래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소파이 읽어드렸습니다.